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규표입니다. 오늘 마에스트로 유토피아와 여기 있는 텔로스 800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혼자 나와서 업무를 하다가 정말 디테일하게 제품 세팅을 해가면서 다시 감상을 했어요. 그 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갈증 같은 부분들이 좀 채워짐으로 인해서 음질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녹음도 해보고요. 그 느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품의 뭐 스펙이라든지 만듦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영상에서 먼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스피커 그리고 앰프 그리고 각자의 매칭, 제 개인적인 사견, 주관적인 느낌 그리고 음질에 대한 평가만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초 하이엔드급 제품들이죠. 현재 실제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종종 스칼렛 유토피아까지는 구매를 하십니다. 우리 같은 중산층 입장에서는 신품으로 구매하기가 솔직히 너무 어려운 수준의 제품들이에요. 제품의 사이즈도 너무 크고요. 매칭 자체도 그렇게 가볍게 매칭을 해서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제품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정도 가격대의 제품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음질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좀 솔직하게 이야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생각을 합니다. 매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텔로스 800 파워앰프, 골드문트 엑셀런스 프리앰프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시그너처 프리앰프를 매칭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스기기는 오랜더 A1을 매칭을 했습니다. 이 텔로스 800과 시그너처 프리로 매칭을 하시게 되면 가능하면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딴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이 그레이드에 걸맞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골드문트 이 텔로스 800 세트가 내부 트랜스 용량이 3200VA입니다. 기본 성능도 나쁘지 않죠. 음색 성향도 좋습니다. 이거 한 덩어리에 무려 무게가 57kg입니다. 마에스트로에서 정말 감탄할 수 있는 음질을 느끼기 위해서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그레이드 이하에서는 그런 사운드를 못 느껴봤어요. 약간 더 저렴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면은 당연히 포카라고 같은 회사가 네임오디오이기 때문에 네임오디오 300 시리즈 프리파워 앰프 세트 정도를 추천을 할 겁니다. 같은 회사에서 이 제품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앰프 시리즈이기 때문에 아주 안 맞지는 않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유연하고 부드러우면서 감미롭게 그윽하게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무난한 매칭이에요. 나는 뭐 감미롭고 무난하고 그런 매칭보다도 완벽하게 매칭을 하고 싶다.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완벽하게 매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요. 스칼렛 유토피아는 가격이나 사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편에 속하는 스피커까지는 아닙니다. 인티 앰프로 매칭을 해도 썩 나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올인원 앰프로 매칭을 해도 그다지 썩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올인원 앰프가 다 그 정도가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반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스피커들 중에서는 정말 환상적인 스피커인 것은 맞습니다. 앰프 매칭 비용을 비교적 합리적인 선으로 매칭을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인 게 맞고, 어쨌든 이 마에스트로라는 스피커 자체가 스칼렛 유토피아도 작은 스피커가 절대 아닌데 스칼렛 유토피아보다도 머리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위로. 그리고 이제 위에서 사운드가 쏟아져 나오는 스타일의 스피커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스피커들하고는 사운드의 입체감이나 스케일감이 차원이 달라요. 스칼렛 유토피아하고 느낌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중고음의 개방감이나 중고음의 선명도나 중고음이 이렇게 눈부시게 이렇게 펼쳐지는 느낌에서도 차이가 꽤 나요. 스칼렛 유토피아는 저는 가격이나 체급에 비해서는 다루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구동도 그렇게 대단히 어려운 편은 아니다. 동급의 다른 경쟁 스피커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스칼렛 유토피아보다는 다루기가 훨씬 더 어렵고 앰프도 좀 가리고 구동도 쉽지 않은 그런 스피커다. 뭐 돈값이나 이름값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제가 완벽하게 이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확실히 더 뛰어난 음질인 게 맞구나. 스칼렛 유토피아를 다룰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움이 있었어요. 스칼렛 유토피아는 11인치 우퍼 유닛이 한 개고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이제 두 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에스트로 유토피아가 저음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앰프를 똑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어떨 때는 마에스트로 유토피아가 저음이 더 적게 나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트위터, 고음을 지생하는 트위터와 중음을 지생하는 미드레인지가 스피커의 위쪽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악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루게 되는 중음역대가 위에서 떨어집니다. 막 소리가 천장에서 떨어져요.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소리가. 그리고 밑에는 약간 가벼워지게 돼요.
그래서 스피커 사이즈가 무조건 크다, 우퍼 유닛이 2개다 라고 해서 무조건 저음의 밀도감이라든지 저음의 중량감이 무조건 더 좋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마이스로 투피아가 음질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겠지만은 단순히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음질의 영역이라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 거예요. 매칭과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질이 만들어지는가, 얼마만큼 환상적인 음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약간 실망스러운 음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주의해야 될 점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과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를 이제 고백을 하자면은, 일종의 고백을 하자면요, 여기 보이시는 뒷벽 있지 않습니까? 이 뒷벽의 가운데에 한 50cm 정도 나와 있는 이 기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대로 노출시켜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50cm 두께로 이 뒷벽에다가 흡음재를 꽉 채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가정용 스피커를 테스트하기에는 좀 넓은 공간인데 흡음재까지 이렇게 꽉 채워놓다 보니까 저음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좀 덜 나오게 돼요.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저음만 좀 아쉽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음이 살짝 빈약해지면은 중고음에 대한 전체적인 바디감이나 볼륨감이나 콘트라스트, 그런 느낌들이 다 같이 좀 빈약해지는 거예요. 저음이 모든 음역대의 질감에 관여를 하는 음역대가 이제 저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스트로 투피아 정도가 되면은 윗대역으로나 아랫대역으로나 이 확장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중고음의 확장감이나 중저음을 이용한 전체 스케일감이나 무대감의 차이가 스칼라이트 투피아하고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렇게 광대역으로 윗대역이나 아랫대역이 확장을 할 때 앰프가 공간이 받아줘야 되고 앰프가 제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고급의 사운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욕심을 가지고 튜닝을 좀 해봤는데, 스피커를 뒷벽에서 많이 빼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뒷벽하고 거리를 둬야 된다. 뒷벽에서 떼서 저음을 좀 깨끗하게 만들고 사운드의 입체감이나 배음의 특성이 좀 더 풍부해지죠. 그런데 그게 항상 고정적으로 정답이 아니다 이거예요. 마이스트로 투피아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체험실에서의 경우는 뒷벽에서 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벽으로 붙였습니다. 뒷벽으로 붙임으로 인해서 사운드의 전체적인 볼륨감이나 에너지감이나 스케일감이나 중량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보완이 되었어요. 저음이 더 늘어나니까요. 이 유토피아 시리즈의 12형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스피커 뒤에 보시면은 각 음역대 밸런스나 에너지라고나 할까요? 이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를 또 조금 조정을 하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바인딩 포스트 단자에도 베이스부와 하이 프리퀀시 부, 이게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의 효과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케이블에 의한 영향이 또 약간은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오랜더 A1 같은 경우는 내부에 또 음질을 살짝 조절할 수 있는 그 디지털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좀 조정을 해서 또 약간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스피커 배치, 토인, 각도, 베이징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전부 다 동원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음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다는 것이 현장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대로 세팅을 해서 음질을 들어보면은요, 사운드 스테이지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한 8인치를 안 넘어가는 우퍼를 사용하는 스피커들, 저 우퍼 유닛이 진동을 해서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저음이 나한테 오고 있구나, 스피커 사이즈 대비 느껴집니다. 좀 비례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 사이즈 대비 사운드 무대감이나 스테이징의 느낌이나 입체감의 느낌이나 사운드의 양감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지금 이 마이스트로 유토피아라는 스피커 자체는 제대로 세팅을 듣고 음악을 듣는 순간, 음악을 적절한 볼륨으로 트는 순간 분위기가 그냥 완전히 일순간에 그냥 쫙 바뀌어버려요. 스피커가 사이즈가 크면은 와, 아파트에서는 못 쓰겠네, 와, 우리 집에서는 못 쓰겠네, 와, 저번 집에서는 못 쓰겠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볼륨을 그냥 적정한 볼륨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볼륨이 작더라도 그 느낌의 차이는 확연합니다. 얘로 음악을 트는 순간 그냥 스피커가 아무리 크다라고 하더라도 스피커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여기가 그냥 청음실이 아니라 그냥 현장 자체가 돼버려요. 현장 자체의 느낌이 돼버립니다. 공기 자체가 그냥 현장으로 바뀌어버려요. 저 스피커의 높이가 1.5m거든요. 스파이크까지 하면 1.5m입니다.
대부분의 스피커가 1.2m를 넘는 스피커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가상 동추경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노디오의 컨피던스 시리즈처럼 그런 스피커들을 제외하면은 1.25m가 넘는 스피커가 생각보다 흔치가 않아요. 스칼라 유토피아의 높이가 1.25m 정도 되고요. B&W 801 이런 스피커들도 높이는 비슷합니다. 더 이상 높아지면은 사운드 중고음의 재생 높이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높이가 과도하게 높아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의 높이가 머리 하나만큼 더 높아져 버리기 때문에 좀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무대감의 느낌의 차이라든지 사운드 스테이지감의 느낌의 차이가 뭐 이 정도의 차이면 진짜 차원이 다르다,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이 달라요. 보컬곡을 재생을 하면은요, 보컬이 한 명인 경우에는 정말 가운데에 노래를 부르는 가수의 몸집이 어느 정도 몸집인지, 머리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륨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가 느껴질 정도예요. 만약에 이제 보컬이 여러 명이서 노래를 부른다, 가운데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몸집이 좀 작은 느낌이고, 오른쪽 살짝이 오른쪽 옆에서 부르는 그 흑인 남성은 몸집이 훨씬 더 크구나, 그런 정도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클래식 바이올린 연주곡을 재생을 했는데 이 홀톤이 느껴집니다. 현장의 넓이가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 무대에서 재생을 했는가, 그것까지 느껴질 정도예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협주를 한다든지 협주를 녹음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녹음실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넓은 곳에서 녹음을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층고가 낮은 스튜디오에서 녹음했을 때와 층고가 높은 곳에서 녹음했을 때의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특히 이제 클래식 연주곡에서 그런 느낌들이 많이 느껴지곤 하는데, 야, 층고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가지고 층고 위로 소리가 올라갔다가 반사돼서 오면서 그 홀톤의 느낌, 약간 2차 반사음의 느낌까지 느껴지는데, 스피커는 여기 있지만은 소리가 저 옆에서까지 나요. 저 옆에까지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 무대감의 느낌이라든지 저 스테이지의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볼륨이 작더라도 그게 넓게 느껴져요. 그 느낌이 어렵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지간한 홈시어터보다 이 전방에서 느껴지는 느낌, 이 천장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훨씬 더 낫습니다. 이렇게 그 현장감, 사실감, 실체감, 이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이제 원음에 관련된 특성들이죠. 이 하이파이 오디오의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의 첫 번째 목적이 원음의 재생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디오로 시작할 때는 선명하면 원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단순히 선명하기만 해서는 현장의 느낌이 안 나옵니다. 진짜 원음에 가까운 것은요, 소리가 선명하다, 부드럽다, 듣기가 편안하다, 예쁘다, 감미롭다, 따스하다, 그런 음색적인 요소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트는 순간 여기가 그냥 현장이 돼버려요. 현장에 원음이 구현이 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사실적으로 구현을 시켜줘 버리니까 그 실체감의 느낌, 그 사실감의 느낌, 그 느낌부터가 너무 달라버리기 때문에 소리의 음색이 따스하냐, 음색이 부드럽냐, 자극적이지 않냐, 음색이 뭐 섬세하냐, 감미롭냐, 이런 걸 따지고 자시고 할 겨를이 없다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 역시 포칼은 클래식 음악 듣기에는 좀 자극적일 수 있겠구나, 선명도는 좋고 화려하긴 하지만 좀 자극적이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자극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그대로를 들려주는데 이게 자극적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원래 약간 금속성의 사운드를 내는 오디오로는 바이올린 연주곡을 듣지를 않습니다. 약간 날카롭게 느껴지고 좀 약간 자극적으로 느껴져서. 그런데 바이올린 곡들을 재생을 해봤더니, 아, 그동안 내가 세팅을 잘못해서 그러는구나, 그동안 매칭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그동안 내 실력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포칼 유토피아 시리즈와 골드문트 매칭이라는 것은 정말 극도로 정확하고 극도로 사실적이고 극도로 현장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랜드 A1을 매칭을 했더니 음색의 결의 표현력이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사실적이지만 자극적이진 않아요. 표현력이 오랜드 A1이 굉장히 잘 해주는 편이고요. 바이올린 연주곡을 재생을 하더라도 좀 현장감 있고 자극적인 느낌으로 화려하게 재생된 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섬뜩할 정도로의 짜릿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뭐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 이런 곡들을 또 재생을 해보면은요, 정말 격조가 또 철철 흘러 넘칩니다.
바이올린이 얇게 느껴진다거나 자극적으로 느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녹음된 그대로 재생을 하는 거예요. 화려하게 재생된 곡들은 정말 섬뜩할 정도의 느낌이 느껴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현장에 섞여져서 그 홀톤을 느끼는 거예요. 전체의 무대감과 전체의 울림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올린 재생곡 하나만 날카롭게 느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원음을, 하이엔드적인 원음을, 잘 녹음된 원음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이엔드적으로 재생하는 오디오는요, 현장의 느낌과 녹음 엔지니어가 소리가 튀어나게 나오게끔 만들어진 음반이 따로 있고요, 전체 무대감을 즐기게끔 녹음된 음반이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느낌을 다 각자 있는 그대로, 녹음된 그대로 살려주는 오디오가 좋은 오디오인 거예요. 그게 하이엔드 오디오인 겁니다. 근데 지금 골든투하고 매칭했을 때 그런 느낌이 음반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음반들마다 즐기는 재미가 너무 다르게 나타납니다. 최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스테레오 시스템이기도 합니다만은 최고급 홈시어터 느낌까지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색다르고 신비한 경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음악이라든지 저음이 강화된 음악들, 대편성 음악을 그 압도적인 에너지감을 즐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해성이 충돌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감과 강력함, 압도적인 느낌, 마치 내 눈앞에서 고속 철도가 뿌앙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긴장감, 그런 것도 느끼게 해주고요. 나는 좀 산뜻하고 예쁘고 잔잔하고 나긋하고 그런 식으로 음악 듣는 비중이 훨씬 더 난 높다. 큰 스피커라고 해서 항상 큰 볼륨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아주 심각한 오해입니다. 앰프가 좋으면 볼륨이 낮아도 더 웅장하고 그윽한 느낌이 느껴집니다. 사운드의 넓이, 레이어링, 입체감 이런 것들이 6인치 대 8인치 미만의 작은 스피커들이 나 큰 소리 낼 수 있어! 나 깊이 있는 사운드 낼 수 있어! 그래가지고 빵빵빵빵빵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큰 스피커는 뭐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한 번만 움직여줘도 그 음역대를 그윽하게 낼 수 있어. 그렇게 오버하지 마. 그런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에스트로 유토피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전략적으로 좀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채널을 이용하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좀 뭐 딴 나라 이야기일 수는 있죠. 그리고 매칭까지도 이런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니 그러면 금액대가 총 매칭 비용은 굉장히 고가인 것은 맞죠. 또 이렇게 큰 스피커들 소개를 하면은 어차피 한국 가정에서는 사용 못하는 제품, 아파트에서는 사용 못하는 제품, 우리 집에서는 사용 못하는 제품,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컨설팅 해드린, 설치해드린 고객분들 중에도 개인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 공간, 뭐 이런 데에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좀 넓은 공간에서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전시하시고 영화 보실 때라든지 아니면 뭐 대편성 음악, 또 스펙타클한 음악들 이런 거 감상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들이나 친척분들이나 오셨을 때, 뭐 물론 개인 활용 용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지인분들 오셨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탁 틀어드리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정말 돈값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감과 위용을 음질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스피커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청음 영상 이어질 텐데요. 청음 영상은 참고적으로만 감상해 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신경 써서 녹음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절대로 유튜브 청음으로는 이 세계의 음질을 다 가늠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꼭 예약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不移，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那一段被遗忘的时光，渐渐地回渗出我心坎。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中那欢乐的情景，慢慢地浮现在我的脑海。那缓缓飘落的小雨，不停地打在我窗，只有那沉默无语的我，不时地回想过去。是谁在敲打我窗？是谁在撩动琴弦？记忆。 Oh, brother in the have you heard it, brother? Indeed, I heard it, brother. Told you so, told you that I know. Will these bones rise again? Now my God decided that he would make him a man. Oh, will these bones rise again? He took a handful of mud and a handful of sand. Oh, will these bones rise again? Then he decided he would make him a woman too. Oh, will these bones rise again? He didn't hardly know just what he wanted to do. Oh, will these bones rise again? So he took him a rib from old Adam's side. Oh, will these bones rise again? Then he chose Miss Eve just to be his bride. Oh, will
everything that's here.